냄새나는 촌년이 여기가 어디라고 와? 호텔 복도에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짝! 손자 돌잔치에 직접 뜬 아기 옷과 떡을 들고 온 시어머니의 뺨을 친척들 앞에서 세게 때렸습니다. 그 순간 30년간 생선 장사로 키운 아들과 눈을 마주쳤지만 아들은 끝내 어머니를 외면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영자는 흩어진 떡 조각을 보며 30년간 생선 장사로 굳은 손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그 생선 비린내 나는 손이 강남 건물 5채를 움켜쥔 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 한 통의 전화로 30억 빛 회수와 함께 복수의 서막이 오른다는 것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행운이 가득 찾아올 거예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도심의 최고급 호텔 다이아몬드 홀.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강채인은 명품 드레스 자락을 우아하게 펼치며 사교계 명사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와인 잔을 들고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채인은 오늘도 완벽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 드레스 파리에서 가져오신 거 맞죠? 중년 부인이 채이의 드레스를 보고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채이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와인 잔을 우아하게 기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돌잔치인데 너무 수수하게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어머님은 안 오시나요? 부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채이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아,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요. 말을 끝내기 무섭게 호텔 정문 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초대장이 없으시면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 보안 요원이 영자 앞을 가로막으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영자는 비린내가 밴 시장 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고 안에서 색색의 떡과 직접 뜬 아기 옷을 꺼내 보였습니다. 제발 좀 들여보내주세요. 제가 손자 할머니예요. 이것 봐요. 직접 만든 거예요. 영자의 거친 손이 떨리며 아기 옷의 수놓은 부분을 어루만졌습니다. 보안 요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규정이라서요. 죄송합니다. 그때 채이가 홀 입구로 나와 소란을 들었습니다. 채이의 눈이 영자의 모습을 확인하는 순간 얼굴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왜 이렇게 오셨어요? 채이가 영자의 팔목을 낚아채며 비상구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영자가 비틀거리며 따라가면서 말했습니다. 채이야, 손자 얼굴 좀 보려고 왔는데. 떡도 직접 했고 옷도 떠왔어. 채이가 영자의 옷에 묻은 생선 비린내를 맡으며 인상을 찡그렸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와요? 손자 첫 생일인데 보고 싶어서 왔어. 영자가 애처롭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채이가 영자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짱 마이너스. 영자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뺨을 움켜쥐었습니다. 냄새나는 촌년이 내 아들 앞길 망치러 왔어? 채이가 영자 위에서 내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채이야, 너 왜 이러니?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채이는 영자가 준비해온 떡 바구니를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더러운 냄새 나는 것들 치워. 그때 진우가 나타났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진우가 당황한 표정으로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이 꼴로 나타나서 우리 망신시키고 있어. 채이가 진우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자가 바닥에서 일어나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손자 보러 왔는데. 진우가 영자의 눈을 피하며 보따리를 거칠게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돈 좀 드릴 테니까 제발 그만 오세요. 진우가 보따리를 밖으로 던지며 말했습니다.
쪽팔리는 짓 좀 그만하세요.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뭘 잘못했니? 채희가 진우의 손을 잡고 홀 안으로 향했습니다. 가자. 손님들이 기다려. 영자가 혼자 남아 바닥에 흩어진 떡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밖에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자가 빗물에 젖은 떡 조각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위해 이 손마디가 휘도록 장사를 했을까? 영자가 낡은 폴더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실장, 나야. 네, 회장님. 전화 너머로 정중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성그룹한테 빌려준 돈 당장 회수해. 1분 단위로 보고하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영자가 전화를 끊고 빗속을 바라봤습니다. 곧 검은 세단이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최 실장이 우산을 들고 차에서 내려 영자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옷부터 갈아입으시죠. 최 실장이 최고급 실크 코트를 영자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최 실장, 시작하자. 영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한편 호텔 안에서는 강 회장이 안절부절 못하며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잔금을 언제까지 치러야 한다고요? 강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니,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제발이요. 채희가 와인을 마시다가 갑자기 법인 카드가 정지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카드가 왜 안 돼요? 지배인이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카드 승인이 거부되었습니다. 영자가 차 안에서 백미러로 호텔의 화려한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영자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대성그룹 본사 로비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채권 추심단입니다. 압류 집행 영장 확인하십시오. 팀장이 로비 직원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깐만요. 강 회장님께 연락드려야겠습니다. 연락할 필요 없습니다. 즉시 집행합니다. 추심단원들이 엘리베이터로 향하며 강 회장의 집무실로 올라갔습니다. 강 회장의 집무실 문이 열리자 추심단원들이 일제히 들어가 집기류에 빨간 압류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당장 멈춰요. 강 회장이 소리치며 추심단원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손 치우세요. 업무 방해하시면 고발 조치합니다. 그때 강 회장의 자택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채희가 침실에서 자고 있던 중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으악! 채희가 이불을 움켜쥐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압류 집행입니다. 방해하지 마십시오. 압류 반원들이 침실의 명품 가구들에 딱지를 붙였습니다. 채희가 급하게 진우를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봐. 진우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채희가 진우의 어깨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한편 강 회장은 자금을 회수한 전주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박영자가 누구야? 비서가 서류를 뒤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진우 씨 어머님으로 확인됩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 그 생선 장수가? 강 회장이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당장 진우 불러와. 지금 당장. 영자는 강남 중심가의 한 빌딩 최상층에 위치한 개인 집무실에서 우아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벽면의 대형 모니터에는 대성그룹의 주가가 폭락하는 현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최 실장이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압류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영자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집무실 문이 열리며 채희와 진우가 들어왔습니다.
채희와 진우는 으리으리한 집무실의 모습에 넋을 잃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채희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영자가 의자에 앉은 채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내 사무실이야. 사무실이요? 어머님이 무슨 사무실을? 진우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채희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며 영자의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디서 사기를 쳐서 이런 건물을 빌렸어? 채희가 책상 위에 서류들을 집어던졌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최 실장, 영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 실장이 재빠르게 채희의 손목을 비틀어 제압했습니다. 아야, 나요. 채희가 아픔을 호소하며 소리쳤습니다. 영자가 천천히 일어나 채희 앞에 섰습니다. 돌잔치 날 맞은 뺨의 대가는 대성그룹 전체의 몰락이 될 거야.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이 무슨 힘이 있다고. 영자가 채희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진우가 무릎을 꿇고 영자 앞에 엎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자가 진우의 주머니에서 나는 작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녹음기 돌아가는 소리였습니다. 영자가 비웃으며 녹음기를 향해 말했습니다. 내 아들은 어제 호텔에서 죽었어. 이제 너는 내 채무자의 사위일 뿐이야. 진우가 고개를 들어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나가. 영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채희가 복도로 나가면서 화가 나서 복도에 있던 도자기를 깨뜨렸습니다. 쨍그랑 도자기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변호사 친구들한테 연락해야겠어. 저 늙은이 재산 다 빼앗아야지. 채희가 중얼거리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한편 강 회장은 영자의 집 앞에서 노숙을 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강 회장이 대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단 한 번도 대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진우 씨, 미안합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요. 인사팀장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동료들이 진우를 보며 수군댔습니다. 아, 그 사람 어머니가 생선 장수라던데. 맞아. 그래서 쫓겨나는 거야. 진우가 주먹을 꽉 쥐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영자는 대성그룹의 마지막 핵심 계열사 주식까지 매집하여 경영권을 장악했습니다. 이사회에서 강 회장 일가를 영구 제명했습니다. 채희는 명품 가방들을 중고시장에 내다 팔고 있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중고상이 가방을 뒤적이며 물었습니다. 50만 원만 주세요. 채희의 목소리가 초라했습니다. 30만 원밖에 못 드려요. 채희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자는 창밖의 야경을 보며 승우 변호사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3단계 작전을 시작하자. 알겠습니다, 회장님. 승우의 목소리가 전화기에서 들렸습니다. 영자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빛났습니다. 일주일 후 대성그룹은 공식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강 회장이 고혈압으로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환자 상태가 위중합니다. 즉시 수술해야 해요. 의사가 간호사에게 급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병원비가 결제되지 않아 수술이 지연되었습니다. 보호자분, 수술비를 먼저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원무과 직원이 채희에게 고지서를 내밀었습니다. 지금 돈이 없어요. 나중에 줄게요. 채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일반 병실로 옮기셔야 합니다. 그때 젊은 검사 출신 변호사 승우가 검찰청에 나타났습니다. 채희 씨 관련 증거 자료입니다. 승우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검사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법인 카드 사적 유용과 조세 포탈 혐의입니다.
검사가 서류를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네요. 바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한편 채희는 심부름 센터를 통해 영자의 과거를 캐고 있었습니다. 박영자가 생선 시장에서 세금을 안 낸 것 같아요. 심부름 센터 직원이 거짓 정보를 채희에게 전했습니다. 채희가 기뻐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좋아. 이걸로 언론에 제보하자. 하지만 승우가 이를 미리 파악하고 대응책을 준비했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죄로 맞고발하겠습니다. 승우가 채희의 변호사에게 경고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더 큰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채희가 진우와 결혼하기 전부터 사귀어온 내연남 박 실장이 있었습니다. 채희야, 돈 얼마나 빼돌렸어? 박 실장이 채희와 몰래 만나 물었습니다. 5억 정도. 해외로 도피할 준비됐어? 채희가 주변을 둘러보며 속삭였습니다. 진우가 아내의 휴대전화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내연남과의 노골적인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 독살해서라도 재산 뺏자. 늙은이가 언제까지 살겠어. 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채희가 어머니를? 진우가 술에 취해 영자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담장을 넘으려다가 보안 요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보안 요원이 진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어요. 제발 한 번만. 진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진우는 유치장에 수감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채희는 내연남과 함께 해외 도피를 계획했습니다. 너희 시어머니 인감 도장만 훔쳐오면 끝이야. 박 실장이 채희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훔쳐? 가사도우미로 변장한 사람을 보낼 거야. 채희가 음험하게 웃었습니다. 밤늦은 시간 영자의 자택에 가사도우미로 변장한 괴한이 잠입했습니다. 영자가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 뒤에서 괴한이 나타났습니다. 괴한이 영자의 목을 조르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 뒤늦게 풀려난 진우가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진우가 온몸을 던져 괴한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누구야? 왜 우리 어머니를? 몸싸움 도중 진우가 괴한이 든 칼에 팔을 베었습니다. 아! 진우의 팔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영자가 아들의 피를 보며 순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진우야.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현행범 체포합니다. 괴한이 수갑을 찬 채 끌려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괴한이 자백했습니다. 강채희가 시킨 일입니다. 진우가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영자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죽여주세요. 진우가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영자가 차가운 물 한 컵을 진우의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물이 아깝다. 영자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최 실장이 진우의 명품 옷을 모두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주워온 낡은 작업복을 던져줬습니다. 이걸 입어. 도망치던 채희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내연남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채희야, 여기까지야. 나 혼자 도망간다. 박 실장이 차를 타고 혼자 떠났습니다. 채희가 빗속에서 혼자 걷고 있을 때 영자의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냄새가 나는 곳에서 기다리마. 영자가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채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영자가 진우를 자신이 처음 장사를 시작했던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시장의 가장 후미진 좌판에 생선 상자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생선 1000마리를 손질해 팔지 못하면 내 자식 얼굴 볼 생각도 마라. 영자가 차갑게 말하며 생선 칼을 진우 앞에 던져줬습니다. 진우가 생선의 눈을 마주치자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으억!
진우가 옆으로 고개를 돌리며 토했습니다. 영자가 옆에서 묵묵히 칼을 갈며 아들을 지켜봤습니다. 칼 잡는 법부터 배워.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박 여사님, 저 사람 누구예요? 중년 상인이 진우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사고치고 온 막일꾼이야. 혼 좀 내주세요. 영자가 상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상인들이 진우를 보며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야, 새끼야. 생선 좀 제대로 잡아봐. 손놀림이 뭐야? 어디서 놀고 먹고 잘한 티 내고 있어? 진우의 손이 떨리며 생선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생선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미안해요. 다시 할게요. 진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한편 채이는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시장으로 숨어 들어왔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져 먹을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채이가 진우를 발견하고 비웃었습니다. 하, 진우 저거 봐. 생선이나 파는구나. 채이가 시장 상인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아저씨들, 저기 있는 박영자가 사실 엄청난 부자예요. 상인들이 채이를 이상하게 바라봤습니다. 뭔 소리야? 박 여사님이 부자? 맞아요. 강남에 건물도 있고 돈도 엄청 많아요. 이 미친 여자가 뭔 헛소리를 하고 있어? 상인들이 채이를 미친 여자 취급했습니다. 영자의 선행을 알고 있는 상인들은 채이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시장 바닥에서 며칠 밤을 지냈습니다. 골판지를 깔고 누워있는 진우의 몸이 떨렸습니다. 추워. 진우가 중얼거리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영자의 거친 손마디와 굽은 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우가 시장 식당에서 남은 잔반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아줌마, 이것 좀 주세요. 진우가 주방 아줌마에게 간청했습니다. 예, 불쌍하네. 여기 앉아. 주방 아줌마가 식어버린 국밥을 진우에게 줬습니다. 진우가 돌잔치 날 어머니가 가져왔던 떡을 버렸던 자신의 손을 돌로 찍었습니다. 아, 진우의 손등에서 피가 났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영자가 멀리서 아들의 참회를 지켜보며 남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영자가 승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진우 이름으로 시장 상인 자녀들 장학금 기탁해줘. 알겠습니다. 얼마로 하시겠습니까? 1억. 채이가 시장 골목에서 영자의 돈 가방을 훔치려다 시장 상인의 어머니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도둑이야, 도둑. 상인의 어머니들이 채이의 머리채를 잡고 끌었습니다. 놓아요. 놓으라고요. 채이가 발버둥쳤습니다. 상인의 어머니들이 채이에게 오물을 뿌렸습니다. 더러운 년아, 우리 박 여사님한테 손대지 마. 경찰에 넘겨지기 직전 채이가 영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채이가 울며 영자의 치마를 붙잡았습니다. 영자가 채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생선 비린내보다 내 욕심 냄새가 더 역겹다. 진우가 아내의 비참한 몰골을 봤지만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생선 상자를 나르며 일했습니다. 영자가 시장 사람들 앞에서 진우를 소개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씨라고 불러주세요. 영자가 아들이 아닌 남으로 진우를 대했습니다. 혹독한 훈련이 계속되었습니다. 시장 상인 중 한 명이 진우에게 따뜻한 커피 한 캔을 건넸습니다. 이 씨 수고하네. 감사합니다. 진우가 고개를 숙이며 커피를 받았습니다. 상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이 자네를 보며 울고 계시더라. 진우가 그 말을 듣고 대성통곡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영자가 시장의 낡은 평상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제야 아들을 제대로 키우고 있어요. 영자가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독백했습니다.
한 달 후 영자가 시장의 낡은 공터를 리모델링하여 상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복지센터 개관식을 열었습니다. 색색의 현수막과 풍선들이 시장 곳곳에 걸려 있었습니다. 박영자 여사님의 후원으로 노량진 상인 복지센터가 문을 엽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영자가 단상에 올라서며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이 모든 공은 우리 상인분들의 것입니다. 영자의 말에 상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 자리에는 영자의 후원을 받아 성공한 정재계 인물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영자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시장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시장이 축제 분위기로 들썩였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웃음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진우가 이제 능숙한 솜씨로 시장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생선 싱싱한 거 골라주세요. 진우가 웃으며 손님에게 말했습니다. 상인들이 몰래 영자의 칠순을 축하하기 위해 깜짝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박 여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상인회 회장이 영자의 손을 잡고 복지센터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복지센터 안에는 각자가 가장 좋은 생선과 나물로 차린 진수성찬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영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여사님, 칠순 축하드립니다. 상인들이 일제히 소리쳤습니다. 영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받아본 어떤 명품 선물보다 값진 감동이었습니다. 진우가 직접 쓴 편지를 꺼내 낭독했습니다. 어머니의 비린내 나는 손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손이었음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같은 못난 아들을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우가 영자 앞에서 큰 절을 올렸습니다. 영자가 아들을 일으켜 세워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들의 거칠어진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 아들 냄새가 나는구나. 영자가 진심으로 아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축하 공연으로 영자가 후원하는 고아원 아이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사랑해요. 아이들이 귀여운 목소리로 노래했습니다. 영자가 아이들을 하나하나 안아주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자신의 부가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지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감옥 면회실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채인은 허망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곳이 내 자리였어야 했는데. 채이가 중얼거리며 말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자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아들 진우를 재단의 실무자로 임명했습니다. 단 반드시 시장에서 매일 아침 생선을 떼오는 일을 병행할 것. 영자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영자와 시장 사람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며 잔치를 즐겼습니다. 얼씨구 좋다. 상인들이 어깨를 들썩이며 춤을 췄습니다. 정직한 노동과 나눔의 기쁨이 시장 전체에 퍼졌습니다. 승우 변호사가 영자에게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습니다. 회장님, 대성그룹의 남은 부지들이 모두 공공도서관과 공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잘했어. 영자가 만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가 자신의 아들을 데려와 영자에게 안겨드렸습니다. 할머니, 안아주세요. 영자가 손자의 얼굴을 보며 세상 모든 근심이 사라진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손자 예쁘다. 영자가 상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상가 임대료 동결하고 자녀 학자금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상인들이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는 시장 골목에서 영자와 진우가 나란히 앉아 식어버린 국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식사였습니다.
영자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진우야, 건물 한 채 넘겨줄까? 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이면 충분합니다. 진우의 성숙한 모습에 영자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행복한 잔치 다음 날 오후 영자가 갑자기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아, 머리가. 영자가 이마를 짚으며 비틀거렸습니다. 최 실장이 급하게 영자를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119에 신고하겠습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뇌동 맥류 파열로 긴급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호자분, 수술이 필요합니다. 위험한 상태예요. 의사가 진우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괜찮을까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수술실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영자의 와병 소식이 감옥까지 전해졌습니다. 채희가 변호사를 통해 영자의 건강 악화를 빌미로 임시 가석방을 신청했습니다. 형집행정지 신청서입니다. 채희의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영자는 수술 후 의식을 회복했지만 승우와 최 실장에게만 귀띔했습니다. 채희의 본성을 끝까지 확인하고 싶어. 회장님, 위험하지 않을까요? 승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의 충성심도 마지막으로 시험해 봐야지. 영자가 의식불명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채희가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진우야, 어머니가 이대로 돌아가시면 재단은 전문 경영인에게 넘어가. 채희가 진우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다시 공조하자. 우리가 살아남아야지. 진우가 채희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 늙은이 지문만 찍으면 모든 게 우리 거야. 채희가 준비해온 위조양도 계약서를 보여줬습니다. 진우가 채희의 유혹에 흔들리는 척했습니다. 채희의 차명, 계좌와 내연남과의 추가 연락망을 캐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진우가 불안한 척 물었습니다.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승우 변호사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채희가 영자의 산소호흡기 앞에 섰습니다. 이제 그만 죽어줘야 내가 살지. 채희가 호흡기 수치를 조절하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진우가 병실 구석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를 확인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채희가 영자의 인감도장을 찾기 위해 사설업자를 병실로 불러들였습니다. 금고 따는 거 맞죠? 사설업자가 장비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빨리 해요. 시간이 없어요. 그때 재단 이사들이 병원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채희의 사주를 받은 그들이었습니다. 진우 씨 상임이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입니다. 이사들이 서류를 들이밀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영자의 심박동기가 급격히 요동치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삐삐삐. 기계음이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채희가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가는구나. 진우가 채희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승우의 신호를 받고 참았습니다. 마지막 증거가 확보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채희가 영자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평생 판 생선 비린내가 내 몸에 밴 것 같아 끔찍했어. 중환자실의 전원이 순간적으로 깜빡였습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채희가 위조된 상속 서류를 품에 안고 승리감에 도취했습니다. 이제 내가 이겼어. 진우가 피눈물을 삼키며 영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곧 시작될 대반격을 준비하며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참으세요. 진우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병실 문이 열리며 영자가 멀쩡한 모습으로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채희가 영자를 보는 순간
귀신을 본 듯 자지러졌습니다. 으악, 어떡해. 채이가 뒷걸음질치며 벽에 등을 붙였습니다. 영자가 채이가 지문을 찍으려 했던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내 지문이 그렇게 갖고 싶었냐? 영자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울렸습니다. 승우 변호사가 경찰과 함께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강채혜 씨 살인미수와 사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내며 채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승우가 대형 모니터를 켜며 말했습니다. 어제 저질렀던 모든 범죄 현장이 적외선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모니터에서 채희가 영자의 호흡기를 조작하고 인감 도장을 훔치려는 장면이 선명하게 재생되었습니다. 이건 무효야. 몰래 찍은 거잖아. 채희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사설 금고 업자와 주치의가 이미 검찰에서 자백했습니다. 승우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영자가 직접 침대에서 내려와 채희에게 다가갔습니다. 돌잔치 날 맞았던 뺨에 마지막 값을 치르듯 채희의 뺨을 3개 때렸습니다. 탁! 이게 진짜 마지막이야. 진우가 경찰에 연행되는 채희에게 서류를 던졌습니다. 혼인 무효 소송과 양육권 박탈 고지서야. 진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와의 모든 인연을 끊겠습니다. 채희가 형집행정지 즉각 취소와 살인미수 혐의 추가로 무기징역에 가까운 선고를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안 돼. 나는 억울해. 채희가 절규하며 경찰에 끌려갔습니다. 영자가 재단 이사회에 복귀하여 채희와 공모했던 부패 이사들을 전원 해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분은 회수하여 시장 상인 장학기금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영자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진우가 이번 사건을 통해 어머니의 지략과 단호함을 배웠습니다. 단순히 성실한 일꾼을 넘어 지혜로운 경영자로 한 단계 더 성장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 모든 걸 계획하셨어요? 진우가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영자가 진우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내 아들이 끝까지 나를 지켜보고 싶었어. 진우가 어머니의 품에서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채희의 친정 식구들이 딸의 범죄를 덮으려다 오히려 과거 분식회계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영자의 법무팀이 철저하게 조사한 결과였습니다.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되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영자의 퇴원 소식에 병원 앞마당에서 사물놀이를 했습니다. 쿵짝쿵짝 북소리가 병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자가 휠체어를 타고 나와 상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살았어요. 영자의 말에 상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영자가 퇴원 직후 돌잔치 때 버려졌던 금반지를 세공점에 맡겨 새롭게 손질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에 걸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야. 최 실장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냄새나는 촌년의 복수는 끝났어. 영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은 인생은 나눔에만 전념하겠어. 진우가 어머니의 곁에서 시장 사람들과 어울려 웃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씻어내고 진정한 박영자의 아들로 거듭났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평생 모시겠습니다. 진우가 영자의 손을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1년 뒤 가을 아침 영자의 5개 건물 중 가장 큰 건물의 1층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명품관 대신 시장 상인들의 직거래, 장터와 청년 창업 공간이 들어서 활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싱싱한 농산물 직접 가져왔어요. 상인들이 환한 웃음으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진우가 이제 능숙하게 재단을 운영하며 존경받는 경영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철학인 비린내 나는 돈을 향기로운 돈으로 바꾸는 법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장학금 지급 현황입니다.
비서가 진우에게 보고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내년에는 더 늘려주세요. 영자는 이제 일하지 않아도 되지만 여전히 아침이면 시장에 나갔습니다. 상인들과 수다를 떨며 남은 생선을 팔아 기부하는 소박한 일상을 유지했습니다. 박 여사님, 오늘도 나오셨네요. 젊은 상인이 영자에게 인사했습니다. 일하는 게 좋아. 손이 놀면 마음도 놀거든. 교도소 독방에 갇힌 채희에게 영자의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편지 안에는 채희가 걷어찼던 돌잔치 금반지의 사진과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정한 참회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채희가 사진을 붙들고 통곡했지만 면회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차가운 현실 속에서 영영 잊힌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대성그룹강 회장은 영자의 배려로 시골 요양원에서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탐욕을 씻어내고 영자에게 매달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박 여사님 덕분에 진정한 평안을 얻었습니다. 승우 변호사는 영자의 재단 법률 고문으로 정착했습니다. 제2의 박영자를 꿈꾸는 시장 청년들에게 무료 법률 강의를 펼쳤습니다. 법은 약자를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승우가 청년들에게 말했습니다. 영자가 자신의 모든 건물을 사후에 국가와 시장 상인회에 기부한다는 공증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진우에게는 오직 시장 좌판 1번 자리만 물려주기로 했습니다. 진우야, 이게 진짜 유산이야. 영자가 좌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진우가 그 자리를 가문의 가업으로 여기며 주말마다 아들과 함께 시장에 나갔습니다. 아빠, 생선 무서워요. 진우의 아들이 투정을 부렸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 할머니도 처음엔 무서웠을 거야. 영자의 칠순 잔치 때 심었던 기념 식수가 무성하게 자라 정원에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그 아래서 영자가 손자의 재롱을 보며 깊은 평화를 누렸습니다. 할머니, 저 똑똑해요. 손자가 영자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시장 골목 입구에는 영자의 일대기를 기리는 작은 동판이 세워졌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꿈을 판 여인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영자가 비서실장 최 실장에게 정식으로 은퇴를 권유했습니다. 그에게도 건물 한 채를 선물로 주어 평생의 노고를 보상했습니다. 회장님, 평생 모시겠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 고생 많았어. 해 저무는 시장 골목에서 영자와 진우가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상인들이 건네는 인사에 호탕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퇴근하십니까? 생선 장수 퇴근하네. 영자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물었습니다. 진우야, 세상에서 가장 좋은 냄새가 뭐냐? 진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땀 냄새입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시장의 활기찬 불빛 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진정한 부와 용서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긴 여운을 남기며 이야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상처에서 가장 깊은 깨달음이 태어납니다. 영자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담을 넘어 진정한 사랑과 용서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생선 비린내를 싫어했던 며느리는 결국 자신의 욕심 냄새에 스스로 무너졌고 어머니의 거친 손을 부끄러워했던 아들은 그 손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영자가 보여준 것은 돈의 힘이 아니라 인내와 지혜의 힘이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차가운 심판자가 되어야 하고 때로는 따뜻한 용서로 품어야 합니다. 시장 좌판 1번 자리가 어떤 화려한 유산보다 값진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진정한 부는 나눌 때 더 커지고 진정한 사랑은 시련을 통해 더 깊어집니다. 영자와 진우 모자가 걸어간 길이 우리에게도 삶의 향기로운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